예,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14번 명예훼손죄와 명예와 관련된 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기역, 니은, 디귿은 맞는데 리을과 미음은 틀렸어요. 그죠?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서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명예에 관한 죄, 옳은 거, 맞는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그죠? 자, 기억번에 볼게요. 명예훼손죄의 전파 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 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든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죄든 다 같이 전파 가능성 이론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은 이 전파 가능성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전파 가능성 이론. 자, 여기. 자, 이거 깨끗하게 하고 설명 드려볼게요. 전파 가능성 이론. 전파 가능성 이론. 자, 전파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뭘 얘기를 했을 때, 명예훼손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그죠? 좋지 못한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공연성을 인정해서, 그죠?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만약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죄가 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 갖고, 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뭐 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길동이가 3년 전, 원양어선을 탄 것이 아니라 원양어선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교도소에 갔다 왔다. 교도소에 갔다 왔다. 이런 사실이 있다고 봅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그 동생에게, 친동생에게 알렸을 때, 자, 만약에 이러한 것을 친동생에게, 바로 친동생에게 알렸을 때하고, 그죠? 친동생에게 알렸을 때하고, 또 다른 갈래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 자, 이렇게 좀 나눠봅시다. 만약에, 잠깐만, 화살표 좀 꺼내고. 자, 요런 거랑 봅시다. 자, 만약에 친동생에게, 야, 니네 형 말이야, 길동이 너네 형. 예전에 원양어선 타고 일하러 간 거 아니라 3년 전에 교도소에 갔다 와서 1년 살다 왔어. 1년 살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 친동생이 그런 거 여기저기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닐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좀 친하지도 않고 별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길동이라는 친구 말이에요. 3년 전에 교도소에서 1년 살다 왔다고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이렇게 해요.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이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전파 가능성. 그래서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 사람과 가까워서 그 사람에게 명예를 존중해주고 퍼뜨리지 않을 사람한테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봤고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 예를 들면은 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그것을 퍼뜨릴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쩐다 전파 가능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얘기하고, 자, 기억번 그래서 어쩐다 맞는 거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하고 이와 같은 법률은 사자 명예훼손죄의 허위성 인식에 관한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오케이, 맞는 얘기야 이것도. 자, 조금만요. 디귿번. 자, 콧물이 왔어. 자, 계속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디귿번에 한번 보자고.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역시 맞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리 뭐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회적 가치가 깎일 것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사회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 험담 같은 거 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뭐 쟤 어떻게 해서 옛날에 뭐 어쨌대, 뭐 어떻게 해서 뭐 전과가 있대, 뭐 해갖고 뭐 어쨌대. 그거 잘못 주댕이 논리 두고 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바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얘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죠. 만약에 당사자가 알면은 뭐예요? 또 싸움이 하면 크게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게 결국 많아요. 그죠? 예, 그런 게 많아. 조심해야 돼. 되도록이면 남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 좋은 얘기 아니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괜히 해갖고 좋은 일이 별로 없죠. 자, 리을과 우리 이제 틀린 거 뭐냐면은 리을번 틀렸고 미음번 틀렸거든요.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게시물 게재 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가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그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통신 송수신이 불가능해진 시점을 자, 범죄의 종료 시기로 보아서 이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된다. 땡 틀렸습니다.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이거요. 자,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자, 업로드를 하는 순간 그 글을 게시하는 순간 바로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구 있잖아요. 게시물 뭐 종료만으로 어쩌고 저쩌고 나와갖고 뭐 불가능해지는 시점 이거 있잖아. 이거는 당시 검사가 주장하던 거예요. 검사가. 그래서 이게 아니라 자, 언제라고? 공소시효 기산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그 게시물을 올린 시점입니다. 모르시는 분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요? 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자, 업로드 시점, 즉 그 게시글을 올린 시점입니다. 바로 게시글을 올린 시점이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한다는 거. 그죠? 자, 여기 따로 요것도 적어 볼까? 자, 요것도 적어 볼게. 그래서 공소시효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기산 자, 이게 언제라고? 이게 바로 게시글을 올린 순간. 자, 게시글을 올리는 시점이 뭐다? 네? 이것이 바로 공소시효 기산점이에요. 그리고 이때 바로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그죠? 성립한다고 봐야 되겠고, 그죠?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도 이때 하게 됩니다. 네, 종료도 이때. 요거는 우리 판례가 얘기한 거야. 내가 전한 소리가 아니라 2006도에 자, 뭐라고? 346. 자, 판례 번호도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정보통신망 자,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기산점 같은 경우에는 자, 어쩐다는 거야? 게시글을 올리는 순간 시점에서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기산점은 게시글을 올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2006도에 346 판례가 있습니다.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미음번인데, 자, 미음번 한번 봅시다. 합성사진 등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모욕을 한 경우, 자,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랬는데,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 해당하는 사람의 모욕을 하는 경우에는, 그죠? 비록 그것이 합성사진의 무슨 사진 같은 언어적 수단이 아닌 글 같은 것이 아닌 사진만의 수단으로도 얼마든지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뭐 빨가벗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기를 노출하고 빨가벗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올리면은
어떻게 돼요?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여기 만들어 갖고 합성 사진 같은 거 인터넷에다 올린다든지 하면은 이건 모욕죄가 됩니다. 예, 문제 됩니다 이거. 그죠?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 땡 틀렸어요. 그래서 틀린 거는 리을 틀렸고 미음 틀렸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2022도에 4719, 2022도에 4719, 그죠? 그죠? 합성 사진, 그죠? 시각적 수단으로 해서 모욕죄 저지르는 거. 자, 2022도에 4719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렇게 정리하고 또 문제를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